빅히트에서 예의주시하고 소니뮤직이 데려가려고 하며 스포티파이에서 셧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는 케이팝은 과연 자연미인일까? 아니면은 은은님의 작품일까?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나만의 상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 오케이? 먼저 그렇다면 자연미인과 성형의 차이를 알아야겠지? 근데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미인은 알아서 이제 부모님이 낳아주신 대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테고, 성형과 의느님의 작품이라는 뜻은 인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뭔가 수정이 가해진 자연적이지 않은 인조적인 그런 컨텐츠 혹은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 산업과 케이팝도 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냥 케이팝이라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아이돌과 아이돌 음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떠오르거든. 왜냐면은 애초에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돌 가수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그런 것들을 밖에서 이제 케이팝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아이돌 산업이랑 아이돌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K 코리아 팝, 코리아에서 대중적인 팝이 결국에는 그냥 파퓰러 음악이라는 거니까 그냥 대중적인 유행가?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현 시대의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가장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이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케이팝이라고 하면은 아이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거고, 왜냐면 아이돌 말고도 사실 뭐 밴드도 있고 락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음악이나 일렉트로닉 음악들도 많은데, 그 케이팝이라고 할 때 그냥 바로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떠오르는 것부터 이미 아이돌 이꼬르 케이팝이라고 우리 모두는 약간 사회적 합의를 본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돌들은 누가 만들어? 연예 기획사에서 만들잖아. 뭐 예를 들어서 SM, JYP, 빅히트 이런 데가 대표적이니까. 물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돌 분들을 엄청 지지하고, 그리고 한국 남자라고 한다면 빅히트의 방시혁 의장님과 BTS한테 절을 몇 번씩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런 남자 아이돌 혹은 블랙핑크 같은 여자 아이돌들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 문화와 음악을 케이팝이라는 형태로 알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효과다 보니까 나는 이 아이돌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절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야. 요즘 같은 SNS 시대에 그 아이돌이랑 그분들한테 절을 해도 모자라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비판적인 건 비판적인 거고, 아니면 응원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돌 산업이 나는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 그 일본이 시티팝이 엄청 유명했잖아. 근데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일본 문화라는 것도 뭐 게임이나 만화 이런 거는 여전히 잘 나가지만 어쨌든 일본 음악은 어쨌든 예전처럼 그런 위상은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똑같이 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런 아이돌이나 케이팝 음악도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냐, 혹은 여기서 뭘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고민? 그리고 벌써 이제 케이팝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안 입곱게 바라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을 거고, 왜냐하면은 자기네 백인 주류 문화가 아니라 어쨌든 저 동양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느낌으로 다른 어떤 문화가 주입이 된 거다 보니까 경계심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 음악이 갑자기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거야.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노래들이 엄청 핫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K-팝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K-팝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짜깁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따오고 저기서 저것 따오고 저기서 저거 베껴와서 이 세 개를 뭐 세네 개를 이제 조합해서 그냥 뚝딱뚝딱 공장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따오고 따오고 따와서 믹스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꼭 거짓말도 아닐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음악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는 음악 업계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음악 업계를 이루는 거는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 혹은 그 음악에 관심은 없지만 그냥 뭐 케이팝이 이렇다더라 카더라로 그냥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 업계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럼 어떤 리스너나 아니면은 이런 그냥 음악 업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다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케이팝 산업은 일종의 짜집기 음악이라고 보는 것도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케이팝 아이돌을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외국 댄서랑 느낌이 비슷하거든. 왜냐하면은 라이브를 못한다는 의견도 정말 많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아이돌한테 바라는 거는 막 비욘세처럼 노래를 하고 막 머라이어 캐리처럼 막 고음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절도 있는 그런 군무나 아니면은 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는 뭐 노래나 이런 게 더 좋지만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와 이러고 보고 끝이고, 약간 눈여기 그런 느낌으로 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음악들은 이제 음악 만드는 사람이 파트가 따로 있고, 춤추는 거는 또 안무 파트의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매니징 파트는 매니징 파트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정작 그 아이돌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각자 일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은 성형 괴물 은혜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선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티스트가 직접 막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요새는 그런 것도 뭐 작곡이나 작사 이런 것도 다 아이돌 그룹 내에서 하는 그런 엄청난 그룹들도 많지만, 뭐 그런 아이돌 그룹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수많은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지금도 데뷔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음악을 거의 찍어내듯이 찍고 아이돌도 찍어내듯이 데뷔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혹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은우님의 작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자연 미인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 미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뭐 100명 중에 1명 있으면 많을까 말까잖아. 그렇지만 어떤 화장법 아니면 헤어스타일의 개선, 아니면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여자 같은 경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더 마르고 탄탄한 몸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통해서 더
카메라 빨이 잘 받게 그렇게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발성이나 어떤 가치관들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꼭 자연미인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을 더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랄까 그런 어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돌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이 돼서 그런 빡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당연히 아이돌이 되는 거고, 그거 과정을 이뤄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엄청 어렸을 때부터 딱 그 코스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길바닥 감성 혹은 아니면은 약간 자수성가의 느낌은 아니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모두 다 약간 그런 성공 스토리에는 약간 자수성가, 약간 신화 그런 이미지를 받기를 원하잖아. 왜 사람들이 그런 슈퍼 히어로물을 좋아하겠어? 왜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이런 거에 열광을 하겠어?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더 친근감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슈퍼히어로들은 그게 미국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자수성가, 성공신화 이런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알리는 편이고, 우리나라도 물론 자수성가, 성공신화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특히 아이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자수성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공할 것 같은 씨앗을 데려와서 그걸 잘 키워낸다?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결정적으로 애초에 왜 자연미인이냐, 은혜님의 작품이냐, 뭐 이런 걸 막 이 아티스트가 정말 자연스럽게 슈퍼 아이돌처럼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연예기획사에서 이거를 기획을 한 건지 이런 걸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케이팝 산업이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됐다는 거고, 그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파이가 커졌다는 거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아이돌 산업이 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질투 아닌 질투랄까? 우리 게 아닌데 외국 게 너무 잘 큰 거야. 근데 우리 걸로 만들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애초에 모든 게 다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포장지만 케이팝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외국인이 막 케이팝 음악에 춤춘다고 해서 케이팝으로 느껴지지 않잖아. 뭐 최소한 아시아인 정도까지는 케이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뭐랄까 우리가 백인이 될 수 없고, 흑인이 흑인이 아시아 음악 한다고 해서 신기하게는 보겠지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힙합을 비판할 때 항상 뭐라 그래? 힙합은 원래 흑인들 거잖냐, 약간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웬 힙합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막 흑인인 척하고 막 군대도 안 갔다 온 애들이 무슨 이렇게 센 척을 오지게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비판을 하니까,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케이팝이라는 어떤 문화적 현상을 자기네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내 생각이고, 그리고 뭔가 케이팝 아이돌의 그런 작업이나 이런 게 외국 애들의 어떤 음악 작업 문화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우리만의 아이돌의 어떤 그런 음악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쌓여서 지금에야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다 무시하고 외국도 외국만의 음악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역사나 문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 것에 이거를 비춰보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들 눈에는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작곡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자기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싱어송라이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이돌은, 특히나 아이돌은 작곡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작곡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활동하는 아이돌만 해도 다 작곡가에는 자기들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자연 미인인 상태에서 100%의 포텐셜을 발휘할 수가 있어? 약간 우리로 치면은 그냥 메시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느낌인 거지. 근데 들판에서 뛰어노는 메시를 어떤 축구장이라는 환경에 갖다 놓고 그런 축구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런 메시가 축구장에 와서 포텐셜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메시가 그냥 혼자서 그냥 공 잡고 뛰어논다고 그게 돼? 그게 아니지. 메시한테 공격수라는 롤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메시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팀을 환경을 구축해주고 그리고 메시가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어떤 유시 시스템을 거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다 보니까 아이돌도 똑같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세상에 수두룩 빽빽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수두룩 빽빽하지만 그 중에서 아, 이 친구는 뭐 춤에 특화가 돼 있다 아니면 뭐 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른다 했을 때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롤을 부여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끔 그런 유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아이돌 기획사인 것 같아. 그런 유스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는 난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돌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매일매일 궁리하는 게 결국에는 기획사의 몫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도 근데 사실 똑같아.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사람 뭐 다르겠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얘네는 터치를 하네 이런 것까지 얘네는 뭐 하네 아니면 안 하네 이런 건 안 하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다름을 느끼는 거고 그런 다름에서 그런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거겠지.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외국은 외국만의 그런 성공 결과물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 미인이냐 성형 괴물이냐 은우님의 작품이냐 둘 다겠지. 그걸 어떻게 얘는 자연 미인이고 얘는 성형 괴물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애초에 좀 괜찮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성 없는 애가 뭐 성형을 한다고 되겠냐?